코스피 7,500 간다. 야, 7,500 가면은 저도 공략 같은 거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코스피 5,000 공략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 증시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 출발했다가 갑자기 쭉 하락하면서 음전까지 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이라 다행이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사이드카가 터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제 우리는 사이드카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 하락 이후에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통상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20일 정도 회복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11%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추가 하락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한 달 뒤에는 결국 회복했더라 이러한 얘기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때까지 데이터는 대부분 매도 사이드카는 거의 하락장 끝에 나타났어요. 공포가 극에 달할 때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딱 치고 끝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어제 사이드카는 좀 특별했죠. 진짜 연일 미칠 듯이 올라가다가 한 번에 그냥 두드려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저 기릿이 하락입니다, 파멸입니다, 당장 다 팔고 곧버스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저도 주식 안 팔았어요. 그렇다면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중심에서는 AI 관련주가 조금 재미가 없고, 그 외적으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그 외 이때까지 못 올랐던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오르는 장이 한 몇 달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말 그대로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 갑자기 급락한다고 지금 줍줍해야 돼, 지금 바로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고 이제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일단 반등. 지난밤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15분쯤 남았을 때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가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다, 이거는 절대 버블이 아니다, 이러한 심리가 나온 건지 AMD가 호실적을 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셧다운이라는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곧 끝날 것이다, 현재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극적 타결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증시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오픈 AI 상장설을 봤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우리는 이거 버블인가 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픈 AI가 부담을 느낀 건지 일단은 IPO 계획이 없소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만 표현을 보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하는 게 좀 중요해서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장은 필수라고 해요. 지금 오픈 AI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 및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전부 다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가진 돈이 떨어져서 이 돈 때문에 상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마 내년 여름쯤 그때쯤 이제 다시 오픈 AI의 상장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그런 얘기가 나타날 텐데, 아마도 그때 전후가 우리가 이제 진짜 버블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는 너무너무 좋다. 증시가 하락할 듯 말 듯 버티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몇몇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또 더 오르는 게 뭔가 봤더니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해요. 대신증권이 봤을 때는 2017년, 2018년 그때 슈퍼사이클 그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사러 한국에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쇼티지가 이어진다는 거죠. 내년에는 결국 생산 능력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이제 더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그렇게 이제 생산 설비를 늘리다 보면은 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보통 나타나고 그 사이클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우리가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7,500 간다. 야, 7,500 가면은 야, 저도 공략 같은 거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코스피 5,000 공략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이 아주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코스피 7,500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근거를 뭔가 봤더니 과거 코스피 강세장이 3번이 있었는데 항상 상승 후 200일 지점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도른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정 당시 조정폭은 마이너스 14%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한 달 정도 조정이 이어진 바 있었다고 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 그래서 일단 내년 5천은 깔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진짜 7,500 가능한 숫자일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부터 가야겠죠. 다음입니다. MSCI 나왔어요. 심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 편출이 나왔어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APR이 편입되었고요. 오리온이 편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MSCI 지수가 뭐냐면은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기업들 외국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미국 기업 다 잘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MSCI가 한국에서 뭐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꼽아놔가지고 지수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냐 마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외국인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빠졌다는 거는 최근 들어 좀 재미가 없는 기업이구나.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전 로봇 부품 내재화 중. 삼성전자는 가전이나 스마트폰 분야에서 부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외부 협력사를 통해서 조달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해요. 로봇의 핵심 부품을 내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폼팩터 등 기술을 연구하고 설계 유연성과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커스텀 로봇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지어지는 새로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랑 새로 만들어지는 공장이랑 그냥 딱 맞춰서 그냥 애초부터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 다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후화 공장에는 커스터마이징이 된 로봇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 로봇 파운드리 사업까지 육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적자지만 목표가 올려요. 2차전지 시대가 온다. 야, 진짜 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삼성 SDI가 요즘 가장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 SDI 3분기 쇼크가 나왔지만 ESS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목표 주가 37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 다만 이제 주주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전기차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7년 하반기에서 28년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ESS가 내년부터 현지 매출 인식이 가능해서 그 빈 공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차전지는 만약에 지금 사서 들고 있다면은 27년도까지 한번 길게 들고 가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상승 사이클이 돈다는 거니까요. 반도체가 지금 도는 것처럼 2차전지는 내년 혹은 내후년 그때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긴 좀 어렵겠구나. 긴 시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전지를 사고 싶다. 지금 사는 건 조금은 높은 가격일 수도 있고 추후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때 이제 내가 1년, 2년 투자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도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참 다룰 게 많습니다. 이번엔 네이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15% 증가, 영업이익은 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의 목표가를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좋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거는 AI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광고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초기 수준인데도 이익 기여도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다는 거죠. 자,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중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AI로 좋은 실적을 낸 건 맞으나 하지만 단기간은 대규모 AI 투자 때문에 단기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석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AI 투자 이게 과연 돈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교보증권은 AI 투자 당연히 돈이 되지 않겠냐? 벌써 돈을 벌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 두 명 중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AI 투자가 득일까요? 실일까요? 다음입니다. 충격적인 달바 글로벌. 뭔가 자꾸 제 눈에 보이는 이 녀석 이름이 이제 달바 글로벌 좀 특이해서 그런 건가요? 증권거래소는 다들 좋다 좋다 해서 이번에도 실적 나오는 거 지켜봤는데 야, 또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7% 급락. 자,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5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9% 성장했으나 컨센을 마이너스 30%나 하회했다고 합니다. 쇼크가 너무 심해요. 자,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수출 다변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라고 말하면서 주가 빠지면 사라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DB증권은 4분기 실적 회복하는 거 보고 사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다음입니다. APR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APR은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뷰티 대장주답게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써냈습니다. 진짜 미친 실적이에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률이 어딨나요? 그리고 해외 매출도 3,099억으로 작년보다 210%나 성장했다고 하는데 게다가 관세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만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호실적이 이미 예상되어 있고 다른 화장품이 계속 깨지는 게 걱정되었던 거일까요?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MSCI 편입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나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다문화 결혼은 21,000건.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다문화 혼인 건수가 2.1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중은 전체 결혼 중에 10%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70%,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은 20%, 귀화자랑 결혼하는 건 1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 아내랑 결혼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내의 출신 국적이 어디냐? 베트남이 32%, 중국이 18%, 태국이 12%, 일본이 6%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중국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그렇다면 어디랑 결혼을 했을까요? 미국이 26%고요. 중국이 22%, 베트남이 13%, 캐나다가 4%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결혼에서 중국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홀드백 법제화가 뭐야? 요즘 영화 산업이 메롱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화관을 찾은 사람은 겨우 4,2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30%나 줄어든 수치. 그러다 보니까 영화업계에서는 홀드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홀드백이 그렇다면 뭘까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난 다음에 OTT로 넘어가는 시간을 바로 홀드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야 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한 달만 지나면 그냥 OTT에 떠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지금 뭐 이 돈 내고 그 영화를 보냐 집에 가서 그냥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생각에 영화관을 안 찾는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 영화값이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영화값 내리면은 다들 그냥 가서 보지 않겠니 이러한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홀드백을 6개월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다음입니다. 곧 다가올 스마트 글라스 시장. 다가올 미래에 각광받을 기술이 있다면 스마트 글라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폼팩토로는 당연 스마트 글라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하나증권에서 관련주를 꼽았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첫 번째 메타입니다. 메타 빼놓을 수 없겠죠. 오랜 기간 개발해온 만큼 기술력도 빠른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레이벤 글라스와 함께 공개한 뉴럴 밴드를 보면은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인데 손목의 근육 움직임 우리가 손목 이렇게 움직이면 막 힘주먹 쭉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신호로 받아서 제스처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만 움직여도 볼륨을 올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필기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기 있으면 뭐 할까요?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가 치지직 XR 버전을 출시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가 꿈꾸는 미래는 뭔가, 이제 일단 뭐 지나가다가 옷 같은 걸 보고 이 옷 사고 싶어 라고 딱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그 옷을 주문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피엔 반도체 그리고 라운테크 이러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기대분들이 스크린샷 찍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자료를 인스타에도 올려놨으니까 인스타에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용어 설명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뉴럴밴드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기억나시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 그런 느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DDIC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수백만 개의 픽셀을 정말 정밀하게 지휘하는 신호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SOC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면은 CPU 들어있고 GPU 들어있고 사운드 카드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스마트 글래스에 넣을 수 있나요? 당연히 못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인원 칩 그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SO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은 뭐 간단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다른 패널이랑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패널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LCOS, 그 다음에 OLED OS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모주입니다. 자, 그린 광화 어제 설명드렸고요.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까지 청약인 거 잊지 마시고 신영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핑크폰 컴퍼니 어제 우리가 못 봤죠. 이제 데이터 뜬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일단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 핑크폰 컴퍼니 뭐 하는 기업인가? 아기상어 뭐 다들 아시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수요치 결과는 어땠나? 23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615대 1의 경쟁률, 의무 확약 신청 수량은 30%로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큰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이제 상단을 써냈고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 38,000원. 다만 균등 매정 수량이 25만 주라서 이 또한 한 0.4개?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핑크폰 컴퍼니는 또 이름값도 있다 보니까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즘 뭐 공모주 너무 뜨겁지 않겠습니까? 이제 받기만 하면은 수익이 꽤나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슬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